목요일 일부 내 인생의 폴라리스와 함께합니다. 칼폴리포모나의 상담 심리학 교수 박소은 박사님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네요. 박사님 자체가. 네. 크리스마스 트리가 걸어 들어오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네. 아주 아름다운 트리가 들어온 거죠. 네. 네. 너무 학생들이 좋아할 것 같은 컨셉인데요. 네. 오늘 영상으로 만나보시는 분들은 정말 박사님의 의상 코디 자체가 색감이 정말 크리스마스 추리네라고 실감을 하실 거예요. 네. 네. 너무 재밌어요. 저게 조끼가 아니라 원피스라면서. 네, 맞아요. 의도적인 연출인가요? 아, 그럼요. 그죠? 연말 분위기를 좀 내봤습니다. 물씬 내기 위해서. 너무 좋네요. 네, 분위기 감사합니다. 좋아요. 근데 되게 잘 어울리시는데. 네, 너무 귀엽다라고 표현하면 죄송해요. 그러니까. 네.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좋아해 이제 주셔서. 박사님 몸에다 전구 붙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유, 네. 왜요? 죄송- 발광, 자체 발광이잖아요. 그렇지. 네. 그 자체가 네. 그렇지. 조명이 네. 벌써. 제가 말실수를 했는데 우정아 씨가 살려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네, 유튜브로 네. 보시는 분들이 예쁘네요 하세요. 예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좀 트리가 돼서. 크리스마스 네. 분위기로 물씬. 네. 네. 자, 그러면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되겠구나. 박사님께서 오늘 방송까지가 올해 마지막이에요. 네. 네, 그리고는 한 4주 정도 네. 멀리 다녀오실 일이 있습니다. 네. 네, 다녀오시고 난 다음에나 신년에 인사를 드리게 될 텐데 네. 그래서 마무리는 이따가 끝날 때는 그래도 올 한 해 그 감사 인사로 정리를 그럼요. 하도록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까먹더라도 우정아 씨 그 시간은 좀 리마인드를 좀 해주세요. 네. 자, 그럼 박사님 오늘은 올해 끝 순서로 어떤 말씀을 전해주시겠어요? 네, 제가 오늘 특별히 이렇게 트리처럼 하고 나온 입고 온 이유는 연말이잖아요. 그래서 좀 연말 분위기를 좀 전해드리면서 우리가 연말에 느낄 수 있는 감정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연말하면 뭐 즐거운 캐롤들과 그다음에 가족들과의 시간, 그다음에 새해, 명절, 설날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뭔가 들뜬 분위기를 연상하기 쉬운데요. 그렇죠. 사실 홀리데이 블루 연말 우울감이라는 말이 따로 있을 정도로 연말 연시에 오히려 우울감을 더 평상시보다 더 느끼는 분들이 계시다고 합니다. 블루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노래가 있을 정도로. 그렇죠. 네. 뭐 크리스마스가 마냥 즐거운 건 아니죠. 누군가한테는. 네. 또 연말에 또 워낙 이제 어떤 모임들이나 사람을 만나는 기회나 그리고 또 명절들, 이제 가족 간의 친척들 간의 모임이 있는 날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즐거운 만남의 장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좀 떠나보낸 사람이 그리워지는 시간, 외롭고 공허한 시간, 또 좀 갈등의 여지가 있을 수 있어서 불안하고 좀 답답한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게 바로 연말 연시 이 시기인 것 같아요. 네, 굳이 어떤 우울감이나 외로움이 아니더라도 왠지 연말이 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처리하고 지나가야 될 부담감이 쌓이다 보니까 좀 예민해지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좀 처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시니까 제가 얼마 전에 했던 다른 이제 분들과 얘기를 하다가 연말에 이제 친척들 리스트를 이렇게 쭉 보면서 선물해야 되고 뭐 이렇게 뭐 해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사실상 조금 스트레스를 많이 준다. 좀 예민해지게 되고 어떤 일정을 조절할 때에도 좀 이 사람도 좀 봐야 되고 저 사람도 만나야 되고 감사 인사를 여기도 드려야 되고 저기도 드려야 되고 그렇죠. 하다 보니까 어떤 시간 관리나 재정 관리 측면에서 좀 스트레스를 오히려 더 많이 받는 시기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저도 크게 공감이 됐습니다. 네. 그래도 바쁜 거랑 우울한 감정이랑은 조금 구분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뭐 바쁘게 잘 지내고 또 사람들 만나면 또 즐겁게 된다. 그러면은 또 우울감을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연말 연시에 느낄 수 있는 우울감이 조금 우울증으로 번질 수 있나 아닌가 하는 좀 그런 면들을 좀 체크를 해보기 위해서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홀리데이 블루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어떤 감정들을 느낄 수 있나 제가 몇 가지를 좀 예를 들어서 준비를 해왔는데요. 혹시 들으시는 분들께서도 좀 내가 해당되나 싶으면은 좀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연말이 다가온다는 거는 뭐 당연히 이제 12월 뭐 7일이기 때문에 이제 연말이라는 거를 여기저기서 뭐
이렇게 느끼실 수 있을 텐데요. 그런 연말이 다가올 때 기쁜 감정보다는 조금 슬픈 감정이 들고 우울감이 드는데 그게 어떤 순간순간 어떤 그리움이나 슬픔 이런 게 아니라 좀 떨치기가 어려워진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잠깐의 느낌이 아니라 그게 계속 네. 지속된다. 네. 떨치려고 그래서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 이후에도 좀 내가 계속 우울해지고 슬퍼지고 이런 느낌을 느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연말 계획이나 일정을 좀 생각을 해야 되고 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좀 이렇게 일이 있는데 태스크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면은 집중이 어렵고 계속 미루게 되고 하기 싫고 조금 어떤 포커스를 이렇게 내가 좀 이렇게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 평소보다 더 네, 머리를 쓰는 게 좀 싫고 좀 생각도 하기 싫고 이런 부분들이 지속이 될 수 있고요. 하시는 일에 지장을 받을 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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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이제 연말과 관련된 부분에서 좀 더 내가 더 하기 싫고 좀 동기부여가 안 되고 오히려 또 해보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집중도 안 되고 그러니까 머리 쓰기가 힘든 상황인 거죠. 네. 저도 요새 살짝 게을러지는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게으른 것도 이제 단순한 어떤 게으름이 아니라 내가 이제 하려고 해도 잘 안 된다거나 네. 또 이제 우울감을 뭐 연말에 관련 없이 평소에 이제 우울감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머릿속에 안개가 있는 것 같다라는 말을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머릿속에 이렇게 뭔가 뿌옇고 집중을 하려고 하는데 계속 방해가 되는 느낌이고 이런 것들이 좀 지속된다면 연말에 좀 우울감을 느끼고 계신 거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르게 하려는 의지 자체가 없다라는 거는 어떨까요? 네. 너무 지금 바쁘고 뭐 연말이고 이러니까 그냥 올해 넘기고 내년에 시작하지 하면서 아예 하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그런 거는 좀 다르게 생각해도 될까요? 우울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거는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다른 것 같은데요? 많이? 저는 내년에 하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러다가 이제 봄에 하지, 뭐 후반기에 하지. 아유 뭐 이제 후반기도 다 갔는데 내년에 또 하지 뭐. 이건 우울이랑 좀 다른가요? 네, 조금 다른 결일 것 같은데 다르게 만드는 지점이 내가 의도대로 좀 계획을 내 스스로 좀 이렇게 만들고 있다라는 점이 더 다를 것 같아요. 좀 우울감이 좀 높을 때에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잘 안 되는 게 좀 계속 어떤 장애물에 부딪히는 느낌이 좀 네. 우울감이랑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이 됐나요? 내년에 하지 네. 뭐 하고 계신 거예요? 게으른 거였네요. 핑계. 네. 뭐 그러다가 계속 1년 내내 미루는 경우를 하도 저도 많이 당해갖고 말입니다. 계속 그러면은 그런 감정을 느낄 때 나오는 증상에 대해서 계속 말씀 또 들어볼게요. 네,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이제 우울감이라고 했을 때 우울증으로 이렇게 가는 단계에서 가장 이제 좀 자주 보이는 어떤 증상이 어떤 게 있냐면 평소에는 내가 굉장히 즐겨하고 나를 좀 이렇게 즐겁게 만들었던 것에 더 이상 흥미가 안 생긴다. 재미가 안 생긴다. 네, 재미가 더 안 이상 붙는다. 즐겁지 않고 신나지 않고 흥미가 안 생길 때 예를 들면 이제 연말에 예로 든다면 이제 가족들이 오랜만에 오는 게 뭐 몇 년 전이나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설레고 방문이 기다려졌는데 요즘에는 귀찮고 좀 별로 방문하는 게 뭐 기대되지도 않고 일처럼 느껴지고 그런 기분이 지속된다거나 아니면 이제 연말연시에 저희 되게 재밌는 영화, 뭐 드라마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평소에 굉장히 나는 좀 스트레스를 재밌는 뭐 TV를 보는 걸로 풀었고 라디오를 들으면서 아침마당을 들으면서 이제 스트레스도 풀고 했는데 그게 더 이상 뭐 흥미도 안 생기고 재미도 없고 뭔가 짜증만 나고 그런 기분이 좀 지속이 된다면 지금 내 마음이 주는 어떤 우울감의 신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신호들이 참 여러 가지 방향으로 나오네요. 네. 얘기를 지금 예를 들어서 얘기해 주시는 게 그 우울감은 딱 하나의 출발점이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 방향으로 우리한테 사인을 보내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럴 수도 네. 있겠다. 어떤 분께서 쇼핑을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네. 쇼핑을 가면 즐거워. 선물해주고 이렇게 뭐 스트레스도 하고. 풀려. 네. 그런데 갑자기 쇼핑 가는 것도 싫고 밖에 나가는 것도 귀찮고 친구 만나는 것도 싫고 뭐 만나자 이런 거. 그러면 그것도 귀찮고 성 가시고 네. 뭐 이러면은 이제 그런 증상 중에 하나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되게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는데요. 우울증 혹은 뭐 우울감이라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이 어떤 하나의 어떤 기분만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여러 부분들의 여러 삶의 여러 부분에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짚어주셨어요. 그리고 그게 맞습니다. 우울증이라고 했을 때 그것을 진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고 그 조건들에 맞아 떨어졌을 때 우울증 진단이 내려지는 거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일부분이고 네. 어떤 그런 진단은 이제 전문가에게 받아야 되지만 뭐 이제 그런 이제 진단의 조건들에 대해서도 이게 굉장히 여러 부분들이 고려가 된다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 사람의 감정이 당연히 그 스펙트럼이 넓은데 네. 그게 뭐 그렇게 일률적으로 이거는 우울증이에요, 이건 아니에요 이럴 수는 없겠죠. 네. 당연히 스펙트럼이 넓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통념적으로 보는 사회적으로 봤을 때 그분의 지위라든지 그분의 상태로 우리가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 게요. 지금 저희가 우울증 얘기를 하다 보니까 솔직하게 올려주신 분이 계셔요. 네. 근데 이분을 제가 쭉 10년 동안 옆에서 카톡으로 가깝게 이렇게 봤을 때는 사회적으로 정말 높은 자리에 계시고 성공하셨고 자녀도 잘 키우시고 가정도 훌륭하고 뭐 빠지는 게 정말 1도 안 계실 것 같은 그런 분이신데 어제 우울증 진단을 받아서 약을 받아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매일 들리는 캐롤이 너무 싫습니다. 이런 증상이 10년째 이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네. 이렇게 사회적으로 봤을 때 성공의 자리에 계시고 남들 봤을 때 정말 부러운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조차도 그 감정은 그 개개인이 그렇다고 느끼는 거라면 맞는 거겠죠. 그렇죠. 네. 실제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우울한데 남들은 모를 거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면은 그 우울감이 맞다. 감정은 틀리지 않거든요. 감정은 맞기 때문에 그 우울감을 느끼고 있는 분의 어떤 말이 사실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우울증이 좀 그런 이제 인식이 있기 때문에 정말 사회적으로는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데 우울증이라고 워낙 이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우울하다고 얘기를 하면 아무도 이해를 해주지 못할 것 같아서 어떤 전문가를 찾아가는 데에서 조금 이제 저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본인이 이제 느끼는 어떤 감정들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계속해서 듣기 싫은 캐롤들이 들려오고 내가 짜증이 나고 슬퍼지고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진다면 당연히 우리 마음이 보내고 있는 강력한 신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왔다가 지나가는 감정이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어떤 분들에게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떤 우울감이 찾아왔다가 좀 이렇게 사라지고 그러는 게 뭐 당연히 저희 인생의 한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눈치채셨겠지만 제가 우울감이라는 말도 쓰고 있고 우울증이라는 말도 쓰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우울감은 누구나 다 느낄 수 있는 어떤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울감이라고 했을 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슬픔, 무기력, 조금 뭐 어떤 신나지 않는 네. 기분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우울감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우울증은 우울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생각들, 행동들, 뭐 내가 평소에 할 수 있던 것들을 못하는 상태들이 모두 합쳐져서 내리는 어떤 진단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구분을 해본다면 내가 좀 우울한 기분이 왔다가 사라질 수도 있겠구나가 어떻게 보면은 뭔가 당연한 부분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카톡을 주신 분께서 캐롤이 울려 나오는 게 별로 네. 마음에 안 드시고 기분 나쁘다 그러시니까 매일 들리는 캐롤이 너무 네. 싫습니다라고 하세요. 저도 똑같아요. 저도 캐롤 안 좋아해요. 캐롤을 듣고 있으면 이거 뭐 한 것도 없는데 벌써 그러면 1년이 지나갔다는 얘기고 뭔가 이게 연말이니까 또 해야 되는 숙제가 지금 현재 널려 있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그런지 캐롤이 그렇게 예쁘게 즐겁게만은 들리지 않더라고요. 네. 근데 더 기분 나빴던 건 뭐냐면 그런 캐롤의 제 기분이 그렇게 왔다 갔다 거리는 게 그게 더 기분 나쁜 거예요. 캐롤 저게 뭐라고 그냥 노래 한 곡에 내가 기분이 나빠질 일은 없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거기에 영향을 받는 제가 싫어서 그다음부터는 캐롤이 울리거나 말거나 뭐 아유 뭐 그러고 의도적으로 노력을 했더니 조금 나아지더라고요. 예. 형님인지 누님인지 아니면은 아우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저도 그래서 뭐 그런 걸로 조금 저는 회복이 된 경우입니다. 네. 네. 남들이 들떠 있을 때 오히려 우울이 오는 경우가 있다네요. 라고 그렇죠. 하세요. 그렇죠. 그건 어떻게 네.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비슷한 어떤 결일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드리고 있는 말씀과 이제 남들이 이제 뭔가 이렇게 들뜨고 그런 기분이 나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 때 뭐 다른 사람 시선에서는 저 사람도 같이 어울려서 즐기고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나만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맞춰주는 것들이 좀 버겁거나 뭐 실제로 나는 조금 어떤 다른 어떤 일들을 겪고 있거나 할 때에는 충분히 다른 사람의 들뜸이 나와 좀 결이 맞지 않아서 오게 되는 어떤 감정이입이 잘 안 되는. 네, 감정이입이 잘 안 되고 어떤 그런 분위기에 맞추지 못할 때 또 겪게 되는 압박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회적인 압박들이. 그래서 그런 사회적인 압박이 또 나한테 좀 영향을 준다면 그런 것들이 이제 다 같이 합쳐져서 내가 겪게 되는 기분이 조금 이렇게 다운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설명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생뚱맞은 말씀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막 그 대중이 막 그렇게 그냥 들떠 있을 때 그것과 약간 동떨어진 감정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어떤 조사를 봤더니 IQ가 높은 분들이 그렇대요. 똑똑한 분들이. 뭐 그렇다고 이렇게 다 같이 조심해요, 그러는 사람들의 조심해요. IQ가 낮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절대 그건 아니고요. 하지만 그런 다른 감정을 느끼시는 분들의 IQ나 이게 그렇게 높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생뚱맞은 얘기지만 그렇다라는 말씀이고요. 네. 그렇다고 뭐 남들 놀 때 다 같이 노는 사람들이 뭐 머리가 나쁘다 이 얘기는 절대 아니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해할 뻔? 할 뻔. 아니 그러니까 너 지금 기분 좋은 거 살짝 머리 나빠서 그런 거야. 오해할 뻔? 아니야. 그런 게 있다라는 네. 거죠. 네. 이런 계절성 우울감이라든지 네. 혹은 뭐 계절성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느끼게 시기적으로. 되는 네. 그런 우울감이나 우울증에 대한 우리가 이제 자가 진단을 해봤잖아요. 네. 이런 게 이제 살짝 거기에 속할 수 있다라는 이제 예시를 들어줬는데 이게 아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 어떻게든 우리가 이 과정을 네. 또 지나가려면 네. 방법을 또 제시해 주실 것 같아요. 네. 제가 그 어떤 체크리스트에서 몇 가지 더 말씀을 안 드린 게 있어서 네, 그거 그것만 맞아 좀, 마무리 좀 하죠. 네, 몇 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그 좀 평소에 관심 있던 것들에 흥미가 안 생기는 것과 더불어서 좀 사람들을 만나는 것 자체에 좀 그다지 흥미가 안 생기거나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오히려 그런 것들이 부담이 되거나 좀 걱정이 되고 좀 이제 평상시에 어떤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정도로 내가 좀 그런 걱정과 부담에 좀 사로잡혀 있다면 그것도 좀 하나의 어떤 짚고 넘어가야 될 어떤 내 마음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우울감이나 이제 우울증 같은 경우에 어떤 식으로도 좀 잘 나타나냐면 나의 일상생활에 늘 있었던 패턴이 변할 때에 우리가 좀 이제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잠을 못 잔다거나 혹은 너무 많이 잔다거나 그러니까 좀 잠을 잘 자시던 분들이 잠을 갑자기 못 잔다거나 잠을 잘 뭐 평소에는 제대로 뭐 적당히 주무시던 분들이 너무 많은 잠을 주무신다거나 이렇게 좀 변화되는 것들이 좀 근래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하나의 조금 이제 살펴봐야 될 부분들일 것 같고요. 저는 거기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잠? 한 5시간 정도면은 저는 별로 그 다음에 피곤함 못 느꼈는데 요새는 8시간을 자도 졸려요. 네.
잠에서 깨어나지를 못해. 아주 죽겠어. 왜 그러지? 네. 먹는 건 어때요?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욕이 잘 없었던 분들이 갑자기 넘친다거나 네. 좀 잘 드셨던 분들이 갑자기 이제 식욕이 없어지는 숟가락을 거는 빠르게 내려놓고 입이 짧아진다거나 하는 그런 어떤 변화에 좀 초점을 맞추면 좀 나의 마음 상태가 좀 잘 보이는데 네.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좀 잠을 못 주무신다 아니면 입맛이 없어졌다라고 해서 바로 우울증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울증을 진단하는 하나의 어떤 이제 체크리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것들이 아까 쭉 말씀드렸던 어떤 우울감, 슬픈 감정, 그다음에 더 이상 흥미가 안 생긴다거나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다거나 이런 것들과 모두 함께 겪고 계신다면 네. 이제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겹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면은 그럴 네, 수 있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뭐 한두 가지 갑자기 내가 왜 이렇게 식욕이 왜 이렇게 밥이 땡겨 뭐 이거 갖고는 뭐 그거하고는 크게 상관없는 네, 얘기. 잘 드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네, 운동도 네. 많이 하고 이러면 되는 거죠. 뭐. 겹치는 게 몇 개 있었어요? 저는 몇 개 있네.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없었던 게 이 시기에 생겨난 거, 그렇죠. 발견된 거. 갑자기 급피곤해지는 거. 네. 그 다음에 식사량이 조금 늘었어요. 왜 늘었는지 모르겠는데 먹어도 뇌가 배고프다고 생각을 해요. 이미 위는 심리적인 한계가 다 찬 거 있을 수 있죠. 같은데 네. 뇌가 자꾸 더 먹자고 저를 갖다 졸라대니까 내가 지금 어느 상황에서 결핍을 느끼나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정서적으로 결핍을 느끼면 자꾸 먹는 게 땡긴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어디가 지금 부족한가? 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잠깐 얘기하셨는데 연말이 다가왔을 때 내가 올해 끝내지 못한 숙제들을 좀 끝내야겠다라는 압박감을 좀 느끼신다면 그것도 좀 내가 느끼는 어떤 우울감이나 슬픈 기분에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느끼는 분들이 많으시죠. 제가 박소은 박사님을 만나기 전에는 바로 그 부분에 시달렸던 일인이었습니다. 네. 올해 넘어가기 전에 반드시 이거 끝장은 내고 보내야 되지 않을까. 네. 마치 올해가 지나가면 내년은 안 오는 것처럼 네. 그렇게 막 그냥 전전긍긍했던 맞아요. 안달이 있었는데 네. 박사님의 그 작년인가 어떤 말씀을 주시는데 그게 귀에 확 걸리면서 뭐 우정아 씨처럼 변했어요. 뭐 내년에 하지 뭐. 네. 내년에 안 되면 또 뭐 그럼 후반기에 하지 뭐. 아니면 또 뭐 1년 넘긴다고 뭐 대수야 뭐 이러고 가는 거죠. 뭐. 제 꼬임에 넘어간 것처럼 얘기를 하네요. 나쁜 예 인양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좋은 예예요. 좋은 영향을 받은 걸로. 네, 그렇게. 나쁜 네. 예였어요? 근데 삶이 편해져요. 그렇죠. 삶이 좀 수월해져. 네. 그런 안달에서 벗어나니까 그래 뭐 내년에 1월에 하지 뭘 그걸 죽기 살기로 지금 이걸 올해 마무리하려고 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왜 그러고 안달복달했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박소은 박사님을 만나고 제가 네, 참 감사합니다. 개과천선한 경우입니다. 아이고. 네. 도움 주시는 분들 소개하고 들어와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증상은 알았고 네. 그러면 또 이제 어떤 마음가짐으로 또 이런 것들을 갖다 핸들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12월 한 달 동안 흑삼경옥고 산삼경옥고 포함 모든 제품 2개 사시면 하나를 더 드리는 진만이 장소쿤의 천종산삼 한국 여성의류 리디아에서 신상품을 30에서 50% 세일합니다. 코리아타운 프라자 2층 오렌지 카운티 소스몰 은행 옆 리디아. 로랜드가 연말 선물전을 실시합니다. 주어서 기쁘고 받아서 더욱 행복한 로랜드 명품 하나가 생활을 바꿉니다. 로랜드. 당뇨합병증 주요 원인 동맥경화, 혈관 청소로 다시 좋아질까요? 당뇨 극복 캠페인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주시내추럴에서 아침마당 1부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유튜브 창에 올려주신 내용 잠깐만 소개하고 광고 가겠습니다. 우리 박사님께서 저런 복장으로 들어오시니까 크리스마스 추리잖아요. 그러니까 루돌프 모자 쓰시면 완벽함입니다. 뭐 그러셨고 러블리하다고 하세요. 감사합니다. 다른 분께서는 CEO 등으로 올인해서 성공한 후에 오히려 우울증 걸린 사람 비율이 생각보다 많다는 뉴스. 아마 아까 말씀 주신 사례하고 비슷한 게 아닌가 싶다라고 하셨고요. 다른 분께서는 의미 있는 추가 말씀이셨습니다. 캐롤이나 연휴, 특별한 분위기를 여러 가지 이유로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많습니다라고 하셨어요. 많다는 말씀에 저는 의미가 있다는 건데 이런 그 캐롤이나 연말에 이런 분위기가 불편하거나 부담되거나 싫거나 또는 약간 뭐 감정적인 동요를 갖고 오는 게 많다는 말씀은
뭐 일반적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게 뭐 특별한 경계해야 되거나 뭐 내가 이상한 건가라는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많다는 거는 그만큼 뭐 일반적인 증상이다라고 이해하고 지나갈 수도 있겠습니다. 네. 앞서서 처음 인트로에서 그 계절성 우울증이라는 표현도 있다고. 네. 네. 이 네. 시즌에 그 감정 상태를 블루로 표현하는 그 표현도 네. 있는 걸로 봐서는 그렇게까지 우리가 막 가슴 떨리게 이거 큰일 났다. 큰일 났다고 이렇게 할- 받아들이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러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소셜 활동이라 생각하면서 나이가 많으신 분들 가운데 상당히 또 많은 수의 분들이 새벽 5시부터 밤 12시까지 유튜브에 채팅창만 하면서 매일 종일 혼자 앉아서 비대면 소셜 활동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이게 우울증을 예방하는 소셜 관계라고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시는데 이 우울증하고는 좀 결이 틀린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요. 네. 하루 종일 방에서 비대면 채팅만 하고 계신다 그러면은 이건 좀 다른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 네. 제가 이제 광고 말씀 듣고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려던 것 중에 하나가 뭐든지 적당히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소셜 미디어는 특히나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전체적인 소셜 활동이 모두 그렇겠지만 특히 이제 비대면 상황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접하게 되는 어떤 연결, 유대감들은 그것들이 좀 지나쳤을 때 또 그 스크린 을 통해서 이제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아니기 때문에 느끼게 되는 어떤 단절감들이 사실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연결이 되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서 특히나 이제 연말 연시에 또 많은 사람들이 소식을 서로 나누잖아요. 그래서 소셜 미디어에 대해서도 조금 적당히 내가 내 소식을 좀 적당히 나누고 다른 사람의 소식에 대해서도 좀 적당히 걸러서 좀 듣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볼 때는 저분이 너무 투마치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분 입장에서는 이게 본인이 컨트롤 할 수 있는 상황이라 그러면은 그건 뭐 그분이께서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네.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좀 우려스러울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스스로 컨트롤 하실 수 있다 그러면은 뭐 그건 또 뭐 그분의 활동이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는 거니까. 네. 네. 자, 그럼 잠깐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와서 저희가 그러면 연말에 또 어떤 기분으로 지나가야 되는지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폴라리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칼폴리포모나의 상담 심리학 박사 박소은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네, 박사님 저 혹시 인스타라든가 이메일 어떻게 확인하면 되는지 문의가 계시는데. 네. 이메일 네. 주소 길어요. 네, 이메일 주소 깁니다.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 네, therapy@sounphd.com으로 오시면은 이메일 보내주시면은 제가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신년에는 이메일 간단한 거 다시 파시라고 하겠습니다. 네. therapy@sounphd.com 네. 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네. 네. 혹시라도 뭐 메모가 안 되시는 분들은 저희 아침마당으로 오시면 박소은 박사님을 소개하는 란에 다 적혀 있습니다. 네, 라디오코리아.com 들어가셔서 아침마당 프로그램 소개란에 보시면 목요일 순서에 적혀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박사님 그러면 저희가 그런 증상과 그런 감정들을 어떻게 핸들할 수 있는지 네. 말씀 또 해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연말에 가지고 있는 기대에 대해서 조금 돌아보고 조정이 필요하다면 조정을 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 아닐까 싶어요. 연말이 주는 어떤 특별함에 대해서 기대를 가질 수 있고 충분히 어떤 설렘을 가질 수도 있고 오히려 반대로 우울감을 가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감정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예를 들자면 내가 이제 연말에는 이런 전통을 꼭 해야 되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그런 것들이 나를 정말 갉아먹고 있다면 그런 것들을 조금 내려놓기 시작해야 될 것이고 그게 당장은 아니더라도 네. 천천히 나를 조금 해방시킬 수 있는 하나하나의 스텝은 좀 밟아야 되는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이야. 내가 연말에 대해서 우리 가족이 연말에 대해서 나의 모임이 연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조정들을 우리가 충분히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상기를 드리고 싶고요. 네. 저 아는 가정이 그 크리스마스가 되면 항상 그 일정한 날에 저걸 보러 가요. 뮤지컬 이런 걸 보러 가요. 그런데 처음에는 즐거웠는데 나중에는 그게 일이 되니까 이게 나름대로 패밀리의 전통이라고 당신들은 그 시간에 턱시도 입고 드레스 입고 가서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이 즐거웠는데
어느 순간 그게 너무 숙제처럼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근데 뭐 숙제처럼 되면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어느 날 즐겁자고 만든 전통이 우리들의 삶에 부담이나 숙제로 작용하고 있다면 그건 전통의 의미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네. 뮤지컬을 보고 이제 좀 좋은 옷과 좋은 음식을 먹는 것들이 좀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다면 뭐 집안에서 영화를 보는 걸로 그래 차라리 네, 뭐 간단하게 바꿀 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지키려고 했던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이 함께 한 장소에서 같은 것을 바라본다는 것이 그거를 지켜가는 전통의 의미라 그러면 그렇겠죠. 네, 그럼 그 의미를 지킬 수만 있으면 본질만 훼손되지 않는다 그러면 얼마든지 유두리된다. 네, 얼마든지 유연성을 발휘할 네.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죠. 네, 네. 정말 동의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가족이랑 이제 모이게 됐을 때, 가족과 친척들과 이제 모이게 됐을 때 대화를 이제 하게 되실 텐데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몰라서 아주 큰 것부터 내놓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 애는 결혼은 언제 날 거니, 자녀는 그래, 둘째는 언제 날 거니, 네. 뭐 이렇게 너무 네. 하고 싶은 말을 바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형제 자매 분들이 계신다면은 뭐 은퇴 계획과 재정에 네. 대해서 갑자기 묻는다거나 그래 한 얼마나 준다고 회사가 얼마나 네. 벌어 뭐 이런 연봉에 거 대해서 물으신다거나 내년에 어떻게 할 거야? 네, 그래 뭐 이런 거. 네, 오랜만에 본 반가운 마음은 정말 이해하고 네. 할 말이 없는 것도 이해하지만 네. 이번 연말 연시에는 작은 것에서부터 대화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아까 먹은 음식 중에서 뭐가 제일 맛있었어? 평소에도 맛있게 먹어? 이렇게 좀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그래. 우리가 매년 들려오는 이 연말 연시 명절 뉴스에서 보게 되는 가족 간의 다툼이 조금은 줄어들기를 네. 소망을 해봅니다. 정치 얘기는 하지 마시고 그리고 네, 그렇죠. 그것도 하나의 큰 얘기 중에 하나죠. 네, 괜히 네. 아빠하고 아드님하고 이렇게 서로 정치 성향이 틀려갖고는 내년엔 안 와요 뭐 이러고 가는 가정들이 네. 많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잘 못 본다고 생각하니까 봤을 때 내 네. 목적, 내 네. 대화의 그 해결을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있는 것 바로 같아요. 그쪽으로 직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번에는 좀 직행하지 작은 마시고 것에서부터. 네. 그냥 그 더군다나 그런 질문을 정하실 말씀이 없어갖고 본론을 꺼내 놓으셨으면 네. 그냥 던지신 거로만 마무리하시지 자꾸 답을 들으려 그러지 마시고 네, 그것도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마치 그날 무슨 쐐기를 박으시려는 것처럼 네. 그래서 둘째는 언제 뭐 네. 아예 그냥 임신 날짜까지 그냥 그 자리에서 결정하실 태세면은 그건 좀 네. 곤란하잖아요. 계속 도돌이표로 돌아오는 주제가 된다면 아주 부담스러운 자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네, 네. 네. 그리고요. 그리고 혹시 제가 오늘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나 하나도 안 우울한데 연말이 우울한 거였다고 우울감이 전혀 없는데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일단 좋은 거고요. 그렇게 된 것은 정말 좋은 건데 누군가에게는 이 시간이 외롭고 아프고 고립된 시간이 될 수 있음을 좀 기억을 해보시고 지금 느끼시는 어떤 행복과 따스함을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네.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그렇죠. 네. 저 말씀이 사실은 크리스마스의 스피릿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리고 오늘 저렇게 의상을 입고 오신 메시지를 전달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그거구나라는 생각으로 온몸에서 느껴지는 메시지예요. 네. 네, 올 한 해도 정말 뜨거운 사랑을 아침마당 가족분들한테 받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조금 일찍 12월을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고 네, 내년에 뵙게 내년에. 될 텐데 네. 네, 끝인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23년 한 해 우리 함께해 주신 가족분들에게 인사로 마무리합니다. 네, 저에게는 이 목요일 아침 이 시간을 준비하고 함께하는 시간이 약간 굉장히 한 주의 하이라이트 같은 시간이에요. 제가 이제 물론 두 분만 이제 스튜디오에서 뵙지만 어떤 많은 분들과 뭔가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어떤 충만함을 주는 시간이어서 늘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좀 12월 달에 일찍 이제 마지막 시간을 마무리하게 됐지만 내년에는 좀 더 이제 일상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이제 드리기 위해서 좀 재충전을 하고 재충전이란 말이 생각이 나더니 네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재충전이 필요하십니다. 지금 워낙 그냥 계속 그냥 큰 일이 많았었는데 네. 네, 그럼에도 목요일
그 웬만하면은 함께해 주셨던 박사님의 마음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하이라이트, 한 주의 하이라이트라고 표현해 주셔서 감동이었어요. 네. 아, 네. 너무 그럼요. 고맙습니다. 네. 박사님 2023년 박사님 때문에 더 행복했습니다라고 아유, 올려주신 분이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대신 적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크리스마스 분위기 물씬 나는 스튜디오입니다 그러셨는데 네, 무일신입니다. 네, 정말 박사님 물씬. 덕분에 그렇습니다. 올 한 해도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그러면 박사님과는 2023년 신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연말 고맙습니다. 행복하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